이해 갈게요. 지난번에 테스트 봤던 거에 요거 문제 있었어요. 혹시 갖고 왔으면 그거 같이 봐도 돼. 같이 봐도 되는데 지난번 테스트에서는 이거는 문장 삽입으로 냈었거든요. 그때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왔었는데 거 없네? 없지. 봐봐. 보죠. 같이 해볼게요. 지난번 문제랑 같이 해서 봐봐.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has unlocked. 요 단어가 동사입니다. Modification in apple, tulip, and potato. 잠깐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매번 말하지만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근데 잠깐만 여기는 중요해.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That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 됐어요? 잠깐만. 다시 읽어봐. 인간의 혁신, 농업에서 혁신을 했대. 혁신을 했더니 unlock, 풀어냈대. 뭘? modification. 아, 결국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능해졌구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정리해볼게. 농업이란 분야에서 혁신을 했대요. 농업에서 혁신을 이뤄냈더니 뭐가 가능하더라? 조작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납작 복숭아인가? 그것도 조작된 거 아니야? 그죠? 납작 복숭아 막 이런 거 생긴 거야. 얼마나 좋아.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조작을 했더니 뭐가 생겨났냐면 애플, 튤립 이런 애들. 근데 얘네들은 원래는 through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 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의 번식 과정에서는 never have been realized, 구현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작돼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다. 됐죠? 오케이? 여기에 상품이 나오게 된 거야. 됐죠? This cultivation process. 잠깐만요. 우리 대명사 나오면 찾기로 했죠. This cultivation process. 이러한 농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has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뭘?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어머나, 이런 것도 있네. 알아볼 만한 야채, 알아볼 만한 과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디에서?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이렇게요. 다시 해석해보니까 소비자들이 grocery store, 잡화점에 가서 그들이 찾는 이러한 알아볼 만한, 알아봄직한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됐어요? 한마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됐어요? 오케이? this process,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품, 왜 상품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소비자라는 표현을 썼길래 나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오케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상품성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야.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 냈던 것은 여기였어요. 이 this, 요 과정. 오케이? 이 부분, 농업에 대한 혁신으로 조작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this process, 이렇게 받아줬던 거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 상품이 생겼어, 상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품이면 돈 버는 건데 좋은 거지, 그지? 좋은 거야. 상품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지? 봐봐라. 근데 however, 별 칠게요. 그러나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can leave humankind vulnerable. 아, 근데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 이렇게 이 상품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야? 상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돈이 된다. 두 번째는요, 돈 안 되는 건 안 만든다. 안 팔리는 거는 안 만든다. 키우지 않는다는 말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a few variety, 요 a few variety가 뭐겠어? 판매되는 요거 애들, 요 애들이란 말이야. 여기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leave humankind, 인간들을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vulnerable, 취약해요. 어디에 취약해? to starvation and agricultural loss. If harvest is destroyed, 그날 그 해에 경작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야.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나 여기에 의존성,
여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근에 취약해진 거죠. 기근에 대한 취약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뒤에 for example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몇 번 말했지만 예시 뭐에 대한 예시인데 어떤 것에 대한 예시야? 이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앞부분은 긍정적인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뒷부분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순서가 섞여 있다면 이 예시가 얘에 대한 예시인가? however 뒤쪽에 대한 예시인가?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시호야.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million people die. 아이고 died가 나오자마자 취약해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Over the course of 3 years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이건 뭐냐면 그 아일랜드, 그치? 아일랜드 지방이 감자가 주로 주식이거든요. 근데 감자 품종 굉장히 많아요 원래. 근데 이 아일랜드에서 그때 당시에 의존하던 감자 품종이 있는데 왜냐면 경제 굉장히 잘 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뭐였지? 감자 무슨 병 있었는데? 곰팡이야? 아무튼 감자 뭐 어떤 병이 돌아가지고 싹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이 미국에 사실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꽤 많이 거주했었거든요. 그때 옮겨간 거야.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오케이? 아무튼 because 왜냐하면 this Irish relied primarily on potatoes. 감자에만 의존했거든. 우유에만 의존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이렇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자와 우유에만 메인 primarily 주로 의존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기근이 드니까 어이구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예시. 요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요건 이렇게 적어볼게. 감자에 대한 의존이 높았는데 플러스 기근이 오니까 뭐? 죽더라.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예시가 연결될 수 있겠죠? 괜찮죠? 뒤에 갈게요.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잠깐만요. 여기다 밑줄치세요. symbiotic relationship. symbiotic이 뭐예요? 바이오가 산다는 뜻입니다. sym이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죠? 공생관계입니다. 이러한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with cultivated plant, 이 경작되어진 식물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작한 식물도 살고 경작한 인간도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전에는 누구 하나가 죽어버렸죠. 왜요? 경작된 식물들이 몇 개 안 되니까. 이해돼요? primarily on 주로 한 가지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공생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공생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얘랑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 경작된 식물한테 다양성이 존재해야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다양해지면 우리 살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봐봐. 뒤에 보니까 humanity must allow for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biodiversity.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공생관계를 유지하려면 생물학적 다양성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And recognize the potential drawbacks that monoculture, 모노가 하나란 뜻이야. monoculture, monocultures of plant can produce. 그러니까 monoculture가 introduce,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잠깐만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기근에 취약해졌대. 그러니 이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뭐 생물학적 다양성을 갖게 되면 뭐 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건 거야. 그러니 나는 얘가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요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의 반대말인 거야. 됐니? 뒤에 Planting seeds of all kind. 잠깐만요. 여기서 왜 all kind? 봐봐. 여기서 왜 all kind인지 알겠지? 이 all kind가 어디랑 연결되니? biodiversity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모든 거 다 심어. 그러면 even if 나왔습니다. 양보예요. 양보에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아 돈도 안 되고
뭐더러 이렇게 심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한마디로 뭐 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응? 그렇긴 한데 can ensure 보장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것을?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이러한 식물들의 longevity 장수 더 오래 간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For generations to come. 다가올 세대들에서 이 longevity 장수 이러한 식물들의 장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보장해 줄 겁니다. A balance must be struck between nature's capacity for wilderness and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인간의 통제에 대한 욕망. 이걸 조작해가지고 더 예쁘고 맛있는 걸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통제에 대한 욕망과 이 야생 상태에서의 자연의 능력. 잠깐만요. 이 야생 상태에서의 자연의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다양성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인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사이에 뭐가 이 균형점이 딱 맞아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 그냥 마무리하는 문장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바이오디버시티야. 그럼 바이오디버시티와 동의어가 뭐가 되는 거야? all kind야. all kind와 동의어가 되는 것이 뭐야? 자연의 야생의 능력이야. 요 야생이란 단어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은 통제하잖아. 야생은 풀어놓는단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 질문.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 문제로 나왔던 것은 여기였었는데 요 디스 한 다음에 이 플러스인데 이 앞쪽에 플러스 여기서 상품이니까 플러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요 디스 부분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기 앞쪽에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연결됐던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 문제였었고요. 다음 거 하나 보죠. 요 질문도 지난번에 이제 문제 풀었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Dworkin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class argument, 뭐에 대해서? For certain kind of equality of opportunity. 잠깐만요. 소재 나왔습니다. 소재가 뭡니까? 기회의 균등, 기회의 평등.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회의 평등. From Dworkin's view. 이 Dworkin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justice.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requires. 잠깐만요. requires. 보자마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문법 하나만. require. 보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혹시 require. 요구하다잖아. 그렇지. 혹시 이 require라는 단어로 인해서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당위성이 없으면 그냥 시제 쓰면 되고 당위성이 혹시라도 있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 should가 들어가야 되고 should 뒤에는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해됩니까? P 나왔잖아. 됐어요? requires that should be determined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여긴 당위성이 있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됐죠? 해석할 때 조금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 지어져야만 한다.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require 보자마자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주셔야 된다. 됐죠? 잠깐만요. 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돼야 돼요? Things that are within that person's control, not by luck.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한 끗 차이거든. 한 끗 차이인데 얘는 겁나 부자고요. 얘는 되게 거지예요. 그치? 한 끗 차이인데. 근데 잠깐만, 야, 생각해보자. 얘가 얘보다 진짜 잘났을 수 있죠. 잘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진짜로 인간적으로 얘가 100% 이렇게 경제적 차이가, 사실은 경제적 차이가 몇 배 정도 날까? 몇 배 나는 거야, 경제적 차이가? 한 100만 배 난다고 칩시다. 100만 배 정도 난다고 치자, 경제적 차이가. 야, 그러면 인간으로 봤을 때 이재영이라는 애랑 이재용이라는 애랑 실제 능력이 100만 배 차이 날까요? 얘는 슈퍼맨이야? 아니잖아. 내가 좀 부족하긴 해. 근데 그렇다고 얘가 능력 자체가 100만 배 차이 나는 건 좀 아닌 거라고 하고 싶어. 슬프잖아, 그러면. 그잖아. 아니, 생각해봐. 나는 밥 한 끼 먹는데 얘는 100만 끼 먹어? 아니잖아. 나도 3끼 먹고 얘도 3끼 먹어. 그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재산 차이가 많이 나냐고. 태어나 보니까 얘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하네.
아버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난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내 꿈이 원래 재벌 2세인데 아빠가 재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벌 2세가 아닌 거지. 그럼 얘는요? 태어나다 보니까 아빠가 재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운 좋아서. 이게 정의롭냐고요. 이게 정의로운 거야 진짜로? 아니잖아. 필자가 말하는 건 그거야. 오케이? 드월킨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 운명은 자기 통제, 자기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뭐가 아니라? 운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재영과 이재용을 생각해봐. 100만 배나 부족하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 됐습니까? 자, 드월킨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거야. 왜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운명이라는 거, 이 사람의 관점은 운명은 by 뭐에 의해 결정돼야 돼? 자기 통제.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within control. within control. 이렇게. 이거에 의해야 돼. 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오케이? 좀 더 가볼게. 만약에 well-being, differences in well-being are determined by circumstance lying outside of the individual's control. 이 한 사람의 능력 outside, 그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 행복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within control 해야 정의로운 건데, 아니 beyond control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오케이? 통제권 밖에 있는 아빠가 부자야. 그래서 내가 행복해. 이거는 좀 별로라는 거죠. According to this argument, 이러한 논쟁들에 따르면 inequality of well-being, 이 행복의 불평등, 행복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that is driven by difference in individual choices or taste.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나는 뭐 1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직업을 선택했어. 왜냐면 100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딱 내가 살아가게 100만 원만 있으면 돼. 난 100만 원 버는 직업을 선택했어. 내가 선택했다고. 난 집 없어도 돼. 그냥 서울역에서 그냥 신문지 깔고 자도 돼. 난 그게 행복해. 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유목민처럼 사는 게 좋아. 히피처럼. 내가 선택했어. 난 가끔 아픈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뭐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내 선택에 의한 거니까. 됐습니까? 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말하는 건 자기 선택이야. 자기의 선택과 취향. 선택과 취향에 의해서 결정된, 괜찮아. 내 맘인데 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뭐.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But, 그러나, we should seek to eliminate inequality of well-being.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eliminate, 없애야만 합니다. 뭘 없애야겠어, 그러면? That is driven by factors. 그런 어떤 요소겠니? Not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which prevent an individual from achieving what he or she values. 이렇게. 어떤 거냐면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요소. 아빠가 부자인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렇죠? 또 아빠가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집에 태어났어. 근데 나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어. 이건 좀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which prevent an individual, 한 개인들이 그 또는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prevent, 막아버리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We do so. 우린 그렇게 합니다. By ensuring equality of opportunity. 이런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equality of access, 접근, 그러니까 필수적, 가장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야. 자기 선택이라고 할게요. 컨트롤. 오케이? 자기 선택이 있고 자기 선택이 없어. 본문에 나온 표현은 이건 within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긴 beyond라는 선택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의, justice라는 걸 봤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within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건 정의로운 거예요. 그건 정의가 맞아요. 그런데 얘가 beyond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인한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니 결과가 이렇게 정의롭기도 하고 정의롭지 않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의롭지 않은 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덩어리가 3개야. 이 글은 딱 3덩어리로 보면 돼. 첫 번째, 선택,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 이 3개의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되셨죠? 오케이? 그런 그림 알아요? 그 이미지로 혹시 본 적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담장이 이렇게 있고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명의 아이가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죠. 어떤 아이는 키가 겁나 커. 축구 경기를 그냥 서서 볼 수 있죠. 어떤 애는 키가 좀 작아요. 어떤 애들은 난징이 똥자루만 해요. 하지만 셋 다 축구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더 작아야겠구나. 각기 다른 디딤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의 균등, 접근성, 이 정보, fundamental resource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의 균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북유럽 쪽에서, 북유럽 하면 이제 복지가 잘 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북유럽에서 실험한 적 있어요, 실제로. 노르웨이였는지 스웨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제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본소득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한 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돈을 준 겁니다. 300만 원씩. 그냥 300만 원 준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냥 돈을 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가 일단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300만 원 주고 그냥 살라고 한 거야. 어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그거죠. 도덕적 나태함이 생길 거다. 태만해질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돈만 받아먹고 점점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사람들이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100% 성공한 건 아니에요. 보완할 점들도 되게 많고요. 뭐 액수도 그렇고 지급하는 방식도 그렇고 완전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허나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각해봐. AI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무조건 기계가 인간보다 잘합니다. 뭘 해도 더 잘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비예요. 인간은 소비의 주체로만 남습니다. 더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기계가 더 잘해요. AI가 더 잘하고요. 왜냐하면 힘도 더 세고요. 더 빠르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인간은 뭐만 하냐? 소비하는 주체로만 남게 됩니다. 인간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죠. 아주 조금씩. 우리나라는 후퇴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나중에 너희가 조금 더 크면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엔다. 지금 현재 주 5일제잖아요. 우리나라 주 5일제잖아요. 4.5일제. 이 얘기 나오고 있죠. 4.5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쪽 유럽 쪽은 4일제 하고 있죠. 주 4일제를 합니다. 한 절반 정도 놀고 절반 정도는 이제 뭐 일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5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주 6일제였죠. 우리나라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5.5일제였죠. 정확히 말하자면 6.5일제였죠. 6.5. 5.5구나. 미안해. 산수를 못해서. 5.5일제였는데 주 5일제로 바꿀 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나라 망한다고. 나라가 망할 거다. 모든 경제가 붕괴되고 망할 거다 라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잘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비도 되게 많이 하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주 5일제 하면서. 그래서 지금 4.5일제가 나오고 있는데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굉장히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개인적으로는 4.5일제가 아니라 4일제를 해야 돼요. 주 4일제를 해야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야 내가 수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가죠.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 자, 첫 번째 여기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But 그러나 other economic challenges,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역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우리 문제 풀면서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건운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동안의 나라가 있습니다. 건운은 부자입니다. 그럼 동안은 더 부자입니까? 초부자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진몬의 나라는 있어요. 진몬은 거지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근데 세 나라가 경쟁을 해요. 세 나라가 경쟁하는데 진모도 건우도 동하도 셋 다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거진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거지 나라인데 인구는 겁나 많아요.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나라 경제 자체는 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진모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진모 얼마에 팔 겁니까? 자동차 한 대? 10,000원. 자동차를 10,000원에 팔겠다는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건우의 나라는 좀 부자입니다. 좀 부자라서 인건비가 조금 비싸요. 인건비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자동차를 얼마에 팔 겁니까? 100만 원에 팔 겁니다. 100만 원에 판답니다. 동아는 초부자입니다. 인건비가 더럽게 비쌉니다. 그래서 얘네 나라에서는 자동차 시급이 10만 원 막 이래. 꿈의 나라죠. 자동차 얼마에 팔 겁니까? 1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재영이 구매한다고 칩시다. 난 뭘 살까요? 당연히 이거 사야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됐어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한 측면에서 난 당연히 저걸 사야겠죠. 근데 세계 시장에 이걸 내놓을 때 관세라는 게 붙는단 말이죠. 관세가 붙는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나는 무조건 얼마에 살 거냐면 나는 300만 원에 살 거다. 300만 원에.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억으로 생산했는데 300만 원에 팔아야 된단 말이야.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동아가 나한테 3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냥 300만 원에 팔면서 나머지 그럼 9,7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왜? 동안의 나라는 초부자 나라. 초부자 나라라서 국가에서 9,700만 원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그냥 팔어. 괜찮으니까. 그럼 잠깐만. 얘네들은 얼마? 299만 원을 덧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300만 원 살 거야? 그럼 난 누구 거 삽니까? 이렇게 산다고요. 이해됩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부자 나라의 생산자가 이득을 봅니다. 누구 덕분에? 그 국가의 부 덕분에. 이해됩니까? 국가의 부 덕분에 부자 나라의 상인이 더 이득을 본다고요. 가난한 나라는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한 거야. 부자 나라는 계속 부자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계속 빚을 집니다. 그 빚을 좀 탕감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벽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에 대한 장벽이 바로 무역 장벽이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이 국가 안에서만 경제가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가볼게. Non-tariff trade measure, 비관세 조치. 예를 들어서 쿼터가 뭐냐면 할당제. subsidy가 뭐냐면 SID가 들어가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써보니까 밑에 깔아주는 거야. 밑에 깔아주는 게 뭐야? 그게 보조금이야. 보조금. 할당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increasingly prevalent, 더 만연해지고 있어요. And may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 trade.
이런 거랑 전 관계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역 보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도 했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했잖아요. 뭐 요소수 안 팔아 막 이런 거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중국이랑 무역 안 해 했더니 중국 바로 요소수 안 팔아 막 이런 거 하고 막 했었죠. 일본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전 대통령일 때 일본이랑 야 일본 노제팬 막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뭐였지? 그때 뭐 있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뭐 있었는데 아무튼 뭐 하나 안 팔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안 사 이 새끼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막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이란이란 나라 알아요? 이란 우리 머릿속에 이란이란 나라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크기가? 머릿속에 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란은 굉장히 대국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란. 근데 이란이 경제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요? 미국한테 금수 조치 내려주고 막. 야, 쟤네랑 무역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사이 별로 사이 괜찮거든요.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우리가 대금을 못 받았거든. 왜냐면 미국에서 야, 너 쟤네한테 돈 받았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우리한테 돈으로 안 주고 석유로 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policy reason,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이게 무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 이 가난한 나라가 겪게 되는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결어 They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 from countri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 non-tariff measure imposed by rich nation. 이렇게 부유한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어지는 non-tariff measure, 비관세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requirement,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resources, 이 자원이 부족한 그런 국가들로부터의 차별적 효과, 이 수출에 대한 차별적 효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예시, 연결어 별표 하나 칠게요. 연결어가 많이 나오네. 예를 들어서 a huge subsidy, 아까 말했던 보조금, 거대한 보조금입니다. That rich nation give to their farmers. 아까 나는 자동차라고 말했지만 농부들에게 보조금이 쫙 깔린단 말이야. 거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누구겠어요? 부유한 나라겠죠. 부유한 나라가 보조금 막 준단 말이야. 이것이 make it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rest of the world니까 제3세계를 말하니까 가난한 나라들을 말하겠죠.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이 compete with them,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Another example, 잠깐만요. 밑줄.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입니다. 예시가 두 가지 나왔는데 would be domestic health or safety regulation. 그러니까 국내 건강 또는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which 가로 묶을게요. though not especially targeting import. 이게 뭐 수출의 수입에 특히나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 상당량의 비용을 들게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On foreign manufacturer seeking to conform to the importer's market. 그 수입하는 나라의 시장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의 생산에 대한 많은 비용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했었는데 그 테무 요즘에 되게 많이 쓰죠. 그 알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테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뭐 하나인데 이게 진짜 이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도 뭐 하나 구매했는데 그 램프 있거든요. 프로젝터 램프를 하나 구매했는데 프로젝터 램프를 우리나라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이걸 어떡하지? 3만 원 조금 비싼 것 같은 걸 해가지고 알리를 뒤졌더니 4천 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싸면 사도 되나? 테무에 가니까 300원인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중금속이 묻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태무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 용품, 아이들이 뭐 갖고 노는 그런 용품들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들어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죠. 그 페인트도 유독한 페인트가 좀 있었고요.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수출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러면 생각해봐.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거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가난이라고 합시다. 좀 위험한 발언이네, 거지는. 가난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위생이라든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높지 않을 수 있잖아. 생각보다. 그런데 얘가 이 나라에 뭔가를 팔려다 보니까 얘네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수치화해서 말하자면 얘네들은 안전 수치가 절대적 양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면 통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페인트의 유독성이 3 정도면 통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초부자 얘네들은 이 안전에 대한 수치가 3만 있어도 통과 이렇게 페인트가 3 정도 있으면 통과였어. 얘네들은 페인트가 있으면 안 돼. 얘는 0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규제들이 있다. 국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얘네가 이런 안전에 대한 수칙을 세우거나 위생에 대한 수치를 세우면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수출에만 타겟팅을 한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심대하게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 3을 여기다 팔려면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페인트 3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들지 또. 돈 들면 물건값이 비싸지지. 물건값이 비싸지면 얘랑 경쟁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네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이해됩니까? 잠깐만요. 결국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가난 나라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냥 무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역에 대한 장벽이 있단 말이야. 그에 대한 예시가 뭐야? 예시가 첫 번째가 관세, 그리고 보조금. 이게 첫 번째 예시란 말이야. 보조금. 두 번째는 뭐야? 규제, regulation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뒤에 Industries in developing market. developing market에서의 산업은 may have more difficulty.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뭐에 어려움이 있어? Absorbing these additional costs. 이 추가적인 비용을 흡수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제거하는 비용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잠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실 결론 부분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글을 썼어. 뭐냐? 가난한 나라가 빚을 탕감해주자. 그 돈을 주자는 건 아니고 얘네가 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무역의 장벽이 아직 존재한다. 그에 대한 예시로 두 가지. 보조금과 규제. 오케이? 이 규제는 사실은 이 규제에 따른 뭐 추가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되셨어요? 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차근차근. 알겠죠? 봐봐. 이걸 머릿속에 담고 읽어보라고.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요걸 짤막하게 담아놓고 읽으시라고. 아시겠죠? 다음 할게요. 자, 힘든 얘기 했으니까 좀 쉬운 얘기 하나만 합시다. 그 카페인 있잖아요. 이 카페인. 요거 자극 물질이죠. 오케이? 자극 물질이라서 실제로 카페인을 먹었을 때 잠이 좀 깨는 이런 효과가 좀 있긴 하잖아요. 물론 우리 왕연이는 커피를 한 1리터를 마셔도 바로 잠들 수 있잖아. 그죠? 카페인 원액을 마시고도 잘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봐봐. 근데 카페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졸트라고 하면 이게 충격이거든요. 카페인은 팍, 으악! 잠이 깨고 막 이런 거. 각성 물질을 말하는 거야. 얘가 does wear off. 강조했습니다. does wear off. 약해진다고요. 달아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wear off는. 오케이? 이 충격이 달아 빠집니다. 충격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Caffeine is removed from your system by the enzyme with your liver.
당신의 간에서 추출되는 이런 효소에 의해서 점차 줄어듭니다. 근데 그것은 gradually degrade it over time. 여기서 it은요, 카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치는요, 요거 엔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카페인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degrade,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degrade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잠깐만요.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뭘 더하는 거야? 엔짐. 여기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효과가 줄어든다. 이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degrade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이건 간에서 나오는 거다. Based in a large part of genetic,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은 기반을 두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have a more efficient version of enzyme. 잠깐만요. efficient version of enzyme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이 효소가 잘 나와. 효소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degrade caffeine, 카페인을 디그레이드하는 엔짐이 좋아. 효과적이야. 잠깐만요. 카페인에 효소를 더하면 약해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엔짐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효과적이야. 작동을 잘해. 그러면 커피에 효과가 있어, 없어? 없지. 이 얘기야. 오케이? 되게 단순한 논리야. 써놓고 나면 되게 단순하거든. 봐봐. 좀 따라와봐. 여기 보니까 allowing the river, 이 간이 rapidly clear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거야. 뭐로부터? from the bloodstream, 이 혈류로부터 카페인을 빨리 제거해. 이런 거지.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애가 있는, 이거 내가 쓴 거야 그냥. A라는 애가 있는데 요 효소가 효과적이야. 이 효소의 효과가 매우 좋아. 오케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빨리 클리어 해버리는 거지. 됐어요? These rare individual, 이 굉장히 드문 이 사람들은요, can drink an espresso. 에스프레소는 이제 농축한 거다잉. 이 농축한 거 있어. 뭐 dinner, 저녁 먹을 때, 저녁 식사 때 에스프레소를 마셔. 그리고 나서는 fall fast asleep, 그냥 잠들어. 왕연아? 여기 우리 왕연이 여기 있어. 여기 A, 여기 왕연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에스프레소 원액 먹고도 바로 자. 이거 가능한 거지. 클리어 하니까 얘는 수면도 아니야. 우리 왕연이는 숙면. 우리 왕연이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잘 수 있어. However, 그러나 그런 거 알아요? 너희 남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별로 없는데 여학생들 중에는 커피 마시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아 그래요? 태영이 그래? 딱 좋아. 여기 태영이가 있어요. B는 태영이라고 합시다. 태영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좋아.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however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태영이는 have a slower acting version of enzyme. 이게 얘는 잘 안 돼. 효과가 느려. 효과가 잘 안 나. It takes, 시간이 걸립니다. For longer, for their system to eliminate the same amount of caffeine.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결과적으로 they are very sensitive, 굉장히 민감해. 민감한 아이야, 태영이는. The caffeine's effect, 카페인 효과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인 거죠. A cup of tea, 그거 알아요? 커피보다 녹차에 카페인 더 많이 든 거? 녹차가 훨씬 더 카페인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졸리면 녹차를 드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tea or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will last much of the day,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두근한 거야. And should they have a second cup, 만약에 한 잔 더 마시잖아? Even early in the afternoon, 한 11시쯤에 커피를 마셔도, 한 잔 더 마셔도 they will find it difficult to fall asleep in the evening, 밤에 잠을 못 자. 이렇게. 잠깐만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문법 하나만. 어디에 밑줄 치냐면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어순 이상한 어순. 그치?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어떤 거? 아니죠. 이거 왜 이래? 어떤 거?
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 임마. 뭐다? 그렇지. if가 생략된 겁니다. 그렇지. 가정법이라서 if가 생략된 거죠. 우리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도치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 도치,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 아파. 오씨. 아무튼 그는 여기서 잘라지는 겁니다. 됐죠? 우리 태영이는 아이고 아니구나. 효과가 안 나. 이 효소의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제거가 안 돼. 제거를 못 해. 그러니까 얘는 뭐 해? 태영이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잠이 안 와.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밤에 잠을 못 자. 이렇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됐죠? 이해갑시다. 에이징, 노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어떤 것이냐면 얘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노화라고 하는 것이 alter the speed of caffeine clearance. 이 카페인을 처리해내는 것에 대한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잠깐.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왕윤이와 태영이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재영이 있는 거지. 왜? 얘는 노화. 늙은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젊은 애들과 늙은이가 하나 있어. 이 늙은 애도 이 카페인 제거에 시간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봐봐. 이재영 얘기를 해보죠. 늙을수록, 어머나 슬프다. 늙을수록 the longer it take our brain and body to remove caffeine. 잠깐만요. 노화가 됨에 따라서 카페인 제거가 느려지게 된대요. 얘는 이게 없는 거다. 효소에 대한 요소가 아닌 거야. 그냥 이 분해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And 그리고 thus the more sensitive to become in later life to caffeine's sleeping disrupting influence.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카페인 제거가 안 돼. 카페인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와. 잠이 잘 안 와. 이 슬립에 대해서 disrupting, 수면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알겠죠? 봐봐라. 글이 되게 막 이런저런 말하는 것 같지만 정리해놓고 써놓고 나면 되게 쉬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조금 써보시고 자꾸만 요약 정리해보시는 게 좋아요. 됐죠? 오케이? 자, 좀 더 갈게요. 네,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건데, 견우야, 혹시 견우가 나중에, 지금은 너희가 살 수 없는데 견우가 나중에 이제 20살이 돼서 미국 여행을 갔어. 미국 여행 가가지고 메가 밀리언즈라고 하는 복권을 샀어요. 이 복권을 사가지고 그 견우가 당첨이 된 거야. 야, 메가 밀리언즈는 한 번 당첨되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복권 당첨되면 얼마예요? 얼마? 그지. 우리나라 로또는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한 장에 1,000원이거든요. 그 번호 이게 한 줄에 1,000원이야. 한 줄짜리는 한 줄짜리 파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1,0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또 세금이 20%야. 20%를 세금으로 떼야 돼. 뭐 무슨 발전기금 막 이래가지고. 그럼 사실 이제 1등 돼도 당첨금 받아봤자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 1등 평균적으로 한 18억 정도 돼요. 18억으로 아파트도 못 사. 이게 무슨 인생 역전이야. 그냥 됐고요. 미국에 가야 돼. 미국 가서 복권을 샀어? 평균 당첨 금액 얼마입니까? 이 정도 됩니다. 원 아니에요. 원 아니고 억이야.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돼요. 자, 봅시다. 우리 견우가 3천억 당첨이 됐어. 근데 견우의 실수는 3천억 당첨이 됐는데 견우의 실수는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일가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리라 라고 해가지고
식구를 500명을 모았어요. 한 나라를 세운 거지. 500명을 세웠어. 그러면서 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파산을 하게 되죠. 3천억을 벌고도 파산을 한 거야. 잠깐. 파산을 하는 순간 우리 견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부터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건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견우는 다시 갑니다. 또 당첨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이래서 도박을 못 끊는 거야. 사람들이 하면 땡기잖아. 그게 뭐지?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 정선에 거 있잖아요. 이거 카지노 강원랜드 있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이제 저번에 나 모임하는 그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 선생님들 모임인데 다 학원 선생님들이야. 21명 모이거든요. 모임이 21명이야. 전부 다 남자입니다. 전부 다 남자라서 모임을 해서 뭐 하냐면 정말 진심으로 고기를 구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구워. 밤새도록. 술과 고기로 밤을 새. 정말 남자 선생님들 21명이서 고기를 굽잖아요. 야, 소 한 마리 먹는 것 같아. 진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형님들 중에, 근데 웃긴 건 여기서 21명 중에 나이로 내가 뒤에서 두 번째거든. 제가 뒤에서 두 번째예요. 다 원장님들이나 다 형님들이셔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가가지고 고기를 굽는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고기를 구워야 돼. 근데 이제 형님들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이제 화투 못 치거든요. 카드도 할 줄 몰라. 화투는 그나마 그림 맞출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는 그게 되게 많잖아. 뭐 이렇게 페어, 뭐 이렇게 풀하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난 잘 못 치거든. 카드를 못 치거든. 근데 이제 형님들이 이제 고기 먹다가 지치면 카드를 치고 카드 치자가 배고프면 고기를 굽고 뭐 이거 연속이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형님 한 분이 이제 카드 치시다가 아우 허리 아프다 해가지고 야 자리 좀 쉬어야겠다. 재영아 너 좀 앉아 해가지고 내가 앉았어. 그냥 판돈은 없으니까 형님 돈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딴 거지. 아무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원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얘가 이거 들고 있고 얘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막 아무 그림이 예쁘네.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난 하트가 좋아. 막 이러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막 하다 보니까 돈을 딴 거야. 조금이지만. 그래서 형님들이 이게 초심자의 행운 막 이런 거 있잖아. 재영아 더 해봐. 내가 여기서 딱 끊었거든요. 저는 요것만 먹겠습니다 하고 만 얼마 따가지고 쏙 나왔거든. 왜냐하면 형님들이 그랬거든. 야 더 해봐. 난 잘하네. 더 해봐.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형님 저는 이 도박을 해서 내가 따는 10,000원보다 혹시라도 잃게 될 10,000원이 더 아까운 인간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딸 수도 있는 10,000원보다 잃을 수도 있는 10,000원이 더 큰 사람이야 나는. 도박의 DNA가 없는 인간이지. 그래서 난 여기서 끊었거든요.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 견우는 1억 천금을 얻었죠. 한 방에 그냥 10,000원 투자해서 3,000억을 얻었죠. 이게 몇 배야 도대체. 이렇게 했죠. 근데 견우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행운을 부여받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간이니 다시 한번 행운이 오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좀 빨리 갈게요. 갑작스러운 성공. 은 위험합니다. 첫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성공은 위험합니다. 표현이 참 웃기죠. 갑작스럽게 성공했는데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위험한지, 왜? 말이 좀 안 맞잖아. 성공이 위험하대. 왜? 그 논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가보죠. Neurologically, 신경학적으로다가 좀 복잡하게 가네요. Chemicals, 도파민, 뿜뿜. 오케이? 우리 뇌에서 that give powerful burst of excitement and energy. 이렇게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거야. Leading to the desire to repeat this experience. 반복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대요. 도박하는 사람들 쪼이는 맛이 있다고 전문 용어인데 이거 막 이렇게 깠을 때 이렇게 손맛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타짜라는 영화 보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까면 되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거든. 이렇게 하트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 쪼이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거겠죠. It can be a start of any kind of addiction. 이것이 addiction. 중독. 일종의 중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Maniac behavior. 굉장히 이제 매니악한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중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살짝 이야기해 볼게. 중요한 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sudden success인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성공 필자는 이거 위험하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뭐냐, 이 갑작스러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떤 걸 갖고 와요? 호르몬, 케미컬이니까 도파민이겠죠. 도파민이나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겠지 뭐. 내가 알고 있는 호르몬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겠지. 폭발하겠지.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린 뭘 원하게 됩니까? 이것의 반복을 원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기를 원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할게요. Also 또한 when gains come quickly, 또한 뭔가 이득이 빨리 오게 되면 we tend to lose sight of basic wisdom. 우린 기본적인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That true success,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to really last must come through hard work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격입니다. 베이직 위스덤과 동격이 되는 거죠. 잠깐, 이 갑작스러운 성공과 대척점에 서는 게 뭡니까? 여기서 true success, 진정한 성공인 겁니다. 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개고생을 하시라고. 그게 진짜라고. 진짜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We do not take into account. 아이고, 이런 건 그냥 한 가지만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겁니다. The role that luck plays in such sudden gains.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성공, 갑작스러운 게인에는 운이 있었던 거야. 운이 있었어. 견우가 생각했다니까. 나는 운 좋은 인간.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겠죠. We try again and again. 잠깐만요. We try again and again. 잠깐만요. 반복하면 우리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하면 중독된다 그랬죠. Again and again.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뭐 하려고? To recapture. 다시 사로잡고 싶은 거예요. That high. 이 high가 뭡니까? 이 흥분 상태, excitement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excitement가 어디가 요 high가 되는 거예요. 이 흥분 상태, 이 전율, 도파민의 폭발 이런 거 다시 경험해 보고 싶거든요. From winning so much money or attention. 관심도 받고 싶고요. 돈도 받고 싶어요. We acquire feeling of superior. 우리가 잘났다는 생각 들죠. 오케이? 운 좋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뤘어. 진짜 이런 것도 아니면서.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우리는 저항합니다. 뭐에? To anyone who tries to warn us. 견우 친구가 와서 말하겠죠. 이제 석준이가 와가지고 견우야, 네가 이 3천억을 가지고 500명 이건 안 된다.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견우가 말하죠. 꺼져. 너 따위 거지가. 우리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에 항상 그런 갑작스러운 성공한 연예인들이 옆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영화 맨날 나오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resistance, 저항감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미 잘났는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꺼져. They don't understand. 이해도 못하면서 we tell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꺼져. 네가 뭔데 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야.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니? 지속이 안 되지 당연히. 아니 무한대의 돈은 3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이게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라지죠. We experience an inevitable fall.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락을 맛보게 되죠. 추락을 맛보게 됩니다. fall은 이제 하락과 추락,
사실은 fall이란 단어가 하락과 추락이란 뜻도 있지만 타락이란 뜻도 있어요. 이렇게 타락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내려가게 되죠. 내리막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것이 it's all the more pain, 더 아파.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파. 오케이? 부자였다가 가난해지잖아? 더 아파. Leading to the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됐어요? Depression part. 점점 우울해집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잖아? 요겁니다. 요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중독돼요. 그러면 조언. 친구들의 조언이 있어요. 이 조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언 꺼져. 조언 꺼져.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조언 꺼져 하다가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fall, 추락을 하게 되죠. 이 추락이 뭐가 됩니까? 나락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추락해서 결국 뭐가 됩니까? depression.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gamblers, 갬블러들이 are the most prone to this. 물론 갬블러들, 그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런 경향성이 크긴 하지만 it equally applies to business people.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during bubbles. 버블이 뭔지 아시겠죠? 이 버블이 뜻하는 바가 뭐야? sudden success죠. sudden success. 갑작스럽게 막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The people who gain sudden attention from the public. 대중들로부터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가끔 극단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갑작스럽게 크게 성공한 거죠. 엄청나게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항상 환호해주고 인스타에 좋아요 100만 번 누르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한순간에 그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오케이? 안 좋은 얘기지만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자, 이거는 인간과 기계가 있는데 인간이 잘하는 게 있고 기계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계가 잘하는 건 데이터, 과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은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 정답 3번입니다. 2번 쓴 사람 있는데 unexpected event 좋아요. 매우 좋아. unexpected event. 근데 프리벤트가 아니죠. 이걸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2번은 우리 많이 했죠. 카운터 쉐이딩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lightened illuminating 몇 번? 1번 되는 거야. 자, 3번은 정답 3번이고요. 순서. 4번은 우리의 뇌는 어때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빨리 없애야 되죠. 왜? 메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insignificant란 단어가 디테일이란 단어가 되는 거죠. 3번 정답 3번이요. 자, 5번에서는 but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but 그러나 this 디비전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분, 앞에 구분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됐어야 된다는 거 다르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2번입니다. 6번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7번은 순서니까 바로 갈게요. 4번입니다. 8번은 우리가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진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the ironic, 여기 ironic에 밑쳐주세요. the ironic. 웃긴 건 이거야. 웃긴 건 about this is that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많은 걸 원한다는 거죠. 아니 많으면 헷갈려 하면서 많으면 24가지가 됐을 때는 선택 못하면서 아이러닉하다라는 거죠. 아이러닉하니까 여전히 많은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많은 거니까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은 5번이고요.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이야기가 믿을 만한 것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타임 팩터라는 표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다음에 11번은요. this idea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어진 글에 the cycle weather reinforce this idea.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쭉쭉쭉 가보니까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나오겠네요. D 뒤를 보니까 D의 앞쪽에는 뭐 다른 거고요. D의 뒤쪽을 보면 wa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는 겁니다. 다음에 12번입니다. 볼테르에 대한 얘기했었죠. 볼테르란 사람이 프리스피치의 advocate가 뭡니까? 여기 advocate라고 나왔는데 advocate가 뭐예요?
옹호자입니다. advocate라고 하면 옹호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뜻이 두 개인데 advocate가 그 동사로 쓰이면 옹호하다, 명사로 쓰면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advocate니까 그냥 옹호자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ligious tolerance,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관용과 뭐 그런 거 뭐냐, 뭐 자유 발언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2번 되겠죠. 다음에 13번은요. 이게 뭐였어? 아, 귀신 얘기. 이 귀신 얘기는 사실은 지금 그 언제 이야기 되어졌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최근에 이야기 되어진 거는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죠.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단어 어려운 거 없고요. credibility는 신뢰, credi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이 사진, 그러니까 그 언어 어떤 표현을 썼냐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강조가 된다. 1차, 2차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흑백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강조된다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5번입니다. 네. 아, 디스토트는 왜곡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죠. 오히려. 다음에 찍을 때 DIS 들어가면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IS는 not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DIS는 not의 뜻이 있고요. 그 따로따로한 뜻이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그렇게 찍어. 혹시라도 찍게 되면. 자, 15번입니다. 15번 however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specialization makes sense. 이게 이해가 된다. 시장이 있을 때만. 그러면 시장이 없을 때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없으면 굳이 더 만들 필요 없잖아. 이런 얘기가 바로 C 뒤쪽에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6번은 정답 4번이고요. 17번 갑시다.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야 돼. 일치 않는 거. 5번이죠. 당연히. 그렇죠? 확대된 색 아니죠. 그러니까 색이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18번은 오늘 한 거네요. 이거. 정답 2번 되겠죠. 다음에 19번은 이게 뭐냐? We should seek.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not on individual's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 아닌 그 평등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Clear away inequality. 이러한 건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 안에, 컨트롤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20번 정답 5번이고요. 21번은 우리 이거 왕연이 얘기죠. These are individual. 이거 이제 우리 왕연이 잠이 드는 애들. 애들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죠. 22번입니다. 여기서는 losing이 아니라 뭐 썼어야 돼요? 우리 견우가 이제 돈을 또 다시 얻기를 원하죠. 다죠. 게이닝이라는 표현 들어갔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23번 인데요. 23번은 여기 봅시다. 보세요. 23번 예를 볼게요. 본문이랑 살짝 바꿨어요.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한 겁니다. 가볼게요. 너희 그거 알아요? 그 사이비잖아. 사이비 종교. 이렇게 정명석 이런 애들 있잖아. 그 JMS 이런 사이비 있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절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여기에 그런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사이비에 가입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의사, 교수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의사와 교수가 생각보다 사이비에 많이 빠져요. 독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아니요. 그 반대예요. 비슷한데 봐봐. 이런 거야.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빠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빠져들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틀거리 안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들한테 틀만 만들어주면 돼요. 네가 이 안에 있어 라는 것만 정해주면 이들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학 논문 어떻게 쓰는지 알아? 너 그 소논문 같은 거 써봤죠? 학교에서 보고서 쓸 때. 소논문 제일 먼저 뭐 시작합니까? 선행 논문. 무조건 선행 논문.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나는 이 연구에서 이런 부분이 좀 호기심이 생겼어. 내가 이런 실험을 해봤고 난 이렇게 증명해냈어. 이게 논문이에요. 기본 논문. 선행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논문은 없습니다. 모든 과학은 선행 논문 안에서 시작합니다. 털거리 안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가볼게.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normal science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잠깐만, normal science란 표현에 밑줄 쳐놓고 갈게요. 이 normal science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퍼즐. 궁금한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성공적이건 간에 잠깐만 however가 나오면 양보절이었었죠. 오케이? 성공적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가 중요한 거야.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 항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Phenomena which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것들 또는 mismatches between the theoretical prediction and the experimental fact. 잠깐 예측, 그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이 잘 들어맞지 않는 이 사실 이 중간에서 어디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job of normal scientist. 잠깐만요. 이 봐봐. 이야기는 normal science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normal science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얘가 하는 일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잠깐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어쨌든 간에 얼마나 성공적인 간에 필요 없고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뭐 하는 거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됐어요? normal scientist들이 하는 일은 to try to eliminate these minor puzzle. 이 세세한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while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to the paradigm.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랍니다. 패러다임 안에서 두 가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요. 또 한 가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는 가능한 한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주어진 틀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So, normal science. 이 normal science라고 하는 것은 conservative activity. 굉장히 보수적 행위입니다. 이 보수적 행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conserve 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굉장히 필전 이것을 보수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its practitioners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냥 뭐 normal scientist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king discoveries. 지축을 뒤흔들 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발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요. But 그보다는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현재 존재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조금 확장할 뿐이죠. 한 발자국 나갈 뿐이지 아예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예전에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몰라. 근데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만병을 통치할 수 있고 다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저 새끼 사기꾼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기존의 과학자들은 야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완전 너무 다른걸?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다르면 인정할 수 있는데 너무 다른걸? 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책을 보세요. 시험지 보세요. 이 부분이 빈칸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왕연아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이 2개도 아니고요. 자, Each practitioner, 그러니까 normal scientist가 하는 일이 뭐냐? 지축을 뒤흔들 만한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기존에 존재했었던 것에 대한 확장을 하는 것이다. 본문이랑 조금 바꿨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에 expand and refine. 조금 더 정제합니다. 조금 더 확장합니다. current paradigm. 현재의 패러다임을 조금 수정할 뿐이야.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making any revolutionary achievement. 여기서 지축을 뒤흔다라는 것을 revolutionary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 동의어가 되는 거죠. 지축을 뒤흔든다? 혁명적이다. 혁명적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는 겁니다. 하던 거.
뒤에 갈게요. In Kuhn's word, 쿤의 말대로 하자면 normal science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aim at novelties. novelty가 뭡니까? 새로움입니다. 여기서의 novelty라고 하는 단어가 뭐랑 동의어가 되는 거니? earth-shattering discoveries가 되는 거죠.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And one successful finds none. 이거는 그냥 되게 구어체처럼 쓴 겁니다. When successful, 성공적일 때 그것은 finds none. 여기서 it은 이 과학을 말하는 거야. 과학은 find none,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습니다. 참 웃긴 말이죠. 다시. 무슨 말이냐?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이론, 사실과 이론에 대한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축을 뒤흔든 그럼 하면 안 돼. 완전 새로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하던 거 해야 돼. 봐봐. 과학은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거 하는 거야. 그러니 노멀 사이언스가 성공했어. 그럼 뭐 한 거야? 하던 거 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find none,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쿤의 대사는 잘 이해하세요? 알겠죠? 다시 노멀 사이언스는 하던 거 한다. 그러니 노멀 사이언스가 성공하면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던 것만 한 거죠. 됐습니까? 뒤에 above all, 무엇보다도 쿤, stressed out, 쿤이 강조한 것은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은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에 대해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가 뭐예요? 챌린지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맞아? 이 맞아?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 틀거리는 이게 맞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지 이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On the contrary,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런 거 안 해. 패러다임에 대한 개김은 없어요. 그거 하지 않고 되게 쓱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받아들여요. The paradigm, unquestioningly. 잠깐만요. 무비판적으로. 질문 따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본 값인 거야. 그러니 사이비에 빠지면 끝인 거야. 그냥 얘가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봐. 박사학위까지 받고 의사야. 그렇게 공부 많이 해놓고 서울대 나왔어. 근데 사이비 빠졌어. 못 나와. 왜? 패러다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이죠. 헌금 내려고. And conduct their research within. 잠깐만요. 이 말입니다. Within the limit is such. 그 패러다임이 설정해 놓은 한계점 안에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If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노멀 사이언티스트 봐봐. 노멀 사이언티스트는 뭐 하는 애들이야? 하던 거 하는 애들이야. 하던 거 하는 애들. 얘네가 결과를 얻었는데 어떤 결과야? Which conflict with the paradigm. 아니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패러다임과 충돌하는 결과를 얻었어. 그러면 이 보통 우리 같은 범인들이잖아요. 이런 평범한 인간들은 기본값이 이건데 실험해 보니까 이게 틀렸어.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뭐야 가짜인가 보네. 사기꾼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They will useless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ir experimental tactic. 아 내가 실험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야. 왜? 패러다임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 사이비 교주가 하나님인 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 안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그 사이비 교주가 너 돈 내. 제가 내야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한테 돈 내래? 가 아니죠. 왜요? 기본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됐죠? 그러니 보수적이 된다. 그러니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실험과 패러다임이 대립적인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 과학자들은 여기를 인정하고요. 실험에 대한 결과는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유지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이 됐던 겁니다. 되셨어요? 자, 다음 거 할게요. 그 뒤에 요거는 우리 작년에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요거 여기저기서 되게 문제로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혹시 영화 좋아해요? 영화 보면 그 카메라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카메라 앵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잡아. 그럼 피사체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왜소해 보이죠. 왜소해 보임에 따라서 약한 존재 이렇게 보인다고.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위로 잡았어. 그럼 거대해 보이죠. 거대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숭배의 대상 이렇게 되거든요.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근데 보통 그런 영화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전쟁 영화들 있어요. 전쟁 영화에서는 카메라 앵글 어떻게 잡아요? 핸드헬즈라고 하죠. 핸드헬드라고 해서 카메라 감독이 이거 들고 뛰는 거야 같이. 그럼 카메라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앞에 막 우리 병사들이 막 싸우러 가고 있단 말이야. 막 팔 잘리고 폭탄 터지고 막 이러고 있어. 카메라가 막 흔들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현장감, 진짜로 긴박감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카메라 앵글 중에서 어떤 카메라 앵글인지 봐봐. 잠깐만요.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 객관적인 관점. 이 객관적인 관점이 is illustrated by John Ford philosophy of camera. 카메라 철학이라는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Ford라는 사람이 considered camera to be a window. 카메라는 창문이다. 이 카메라가 윈도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e audience to be outside. 이 audience는 to be outside. 요거는 이제 뭐냐면 considered the audience to be outside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Okay? The window viewing the people and event within. 이렇게요. 히치콕이라는 있어요.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에요. 이 사람 영화 중에 이창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이창이라는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예요.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큰 창문이 있어요. 큰 창문이 있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 이 창문 밖에 뭐가 있냐? 맞은편 건물이 있습니다. 이 맞은편 건물에 집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어떤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밥을 해먹고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뭘 하고 있죠. 사실 잘 생각해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음증 환자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잘 생각해봐. 영화는 관음이에요. 이해돼요? 영화 속의 인물들이 나의 존재를 모르죠. 영화 속의 인물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살죠. 그냥 그들의 삶을 우리가 훔쳐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몰래 숨어가지고 옆집 훔쳐보는 거랑 똑같아. 맞잖아. 어둠 속에서. 맞아요? 어둠 속에서 남의 삶을 훔쳐보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서 강우석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강우석 감독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카메라를 바라보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화면이 뭐냐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랑 눈이 마주쳐. 등장인물과 내가 눈이 마주쳐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들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훔쳐봐야 되는데 그 등장인물이 나를 본 거 아니야. 어머, 나의 존재를 들켰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창이라는 영화는 그런 영화예요. 그냥 저들의 삶을 그냥 관찰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오케이? 봐봐. 오디언스는 창밖에서 이렇게 훔쳐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뒤에 We are asked. 우린 요청받아요. 어떤 요청을 받냐면 To watch the action as if 마치 모처럼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봐봐. 멀리에서 발생한 것처럼. 멀리에서 발생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바라봐라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왜요? 우린 어때야 되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Watch the action 이렇게요. 그리고 at a distance 먼 곳에서 발생한 것처럼. 뒤에 And we are not asked. 우린 절대 이런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거? 참여할 것에 대한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왜요? 객관적이어야 되니까요. 뒤에 objective point of view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employs 이용합니다. 어떤 거? 그럼 이 객관적인 시점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static 카메라. 카메라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막 흔들려. 그럼 어때요? 내 감정도 같이 흔들리겠죠. 우리 감정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멈춰 있는 겁니다. 고정된 static. 이 노래를 뭐 하기 위해서? Produce this window effect. 이 윈도우 이펙트가 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윈도우 이펙트가 카메라 윈도우 요 카메라가 어때야 돼? static. 멈춰져 있어야 돼.
이 멈춰져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카메라가 윈도우고 얘가 멈춰 있으니 얘를 윈도우 이펙트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집니까? 이것을 인해서 객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카메라는 고정돼 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거니까. And it concentrates on, 집중합니다. Actors and the action. Without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왜요? 주인공이 날 바라보면 어떻게 해? 어이, 불편해. 이렇게요. 됐습니까? 카메라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없이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우린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The objective camera. 또 나왔어. 이 오브젝티브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요, suggest an emotional distance. 감정적인 거리가 왠지 아시겠죠?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Between camera and subject. subject는 피사체란 뜻입니다. 그 영화 속의 피사체.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서 감정적 거리를 제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the camera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하는 거예요. 기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the characters and actions of the story.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여기를 그냥 가로 묶어버리시면 요 레코딩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에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캐릭터와 이 이야기의 행동들을 기록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기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랑 반대가 되냐면 기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어디 갔니? 여기. 개입한다. 요 개입한다와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입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록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뒤에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영역에서 the director uses natural, normal types of camera positioning.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고 보통 형태의 카메라 포지셔닝을 이용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얘입니다. 요걸 스태틱 카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뒤에 The objective camera 또 나왔습니다. 이 객관적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comment on, 말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여하면 안 되니까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Or interpret the action. 그 행동들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But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But merely recorded. 그냥 기록할 뿐이죠. Letting unfold. 그냥 펼쳐지게 두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오케이? Letting it unfold. 펼쳐지게 그냥 둡니다. We see the a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ersonal observer. 잠깐만. impersonal observer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impersonal인지 알겠어요? 왜 impersonal이야?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를 했거든요. 이해됩니까? 감정적인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impersonal observer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감정이 섞이면 안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If the camera moves.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여. 잠깐만요.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말은 뭐랑 반대입니까? 스태틱과 반대죠. 그럼 얘는 객관적이었죠. 그럼 얘는 뭡니까? 뒤에 It does so unnoticeably, calling it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만약 움직인다면 calling as little attention, 관심을 최대한 적게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최대한 조금만. 왜? 객관성을 해치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little attention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관심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겁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제목을 써봐라 라고 했어요. 제목 써봐라.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는 않잖아요. 단순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카메라의 객관성. 카메라가 고정돼 있으니까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입니까? 5번에 보시면 window effect of camera. 카메라의 윈도우 이펙트. reflection of the objective point of view.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 5번 되겠죠.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